잘못 때문에 지금 그 검찰 조사를 받는 기업들은 이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디까지 처벌이 돼야 되는지를 가지고 지금 국민적 논란까지 가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지금 가장 큰 화제의 중심, 지금 이 논란의 중심은 다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에 지금 휩싸여져 있는데 이 다스 수사가 지금 정점으로 치닫고 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라는 거죠. 최 교수님, 예. 이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알려진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밝혀진 게 있나요? 뭐 명백하게 밝혀진 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겠어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특활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특활비를 넘어서서 다스 문제까지 함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다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실체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일단 이 특활비 문제는 명확한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예를 네. 들면 지금 뭐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죠. 전 제1부속실장의 증언이라든지 진술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또 뭐 유익 전 비서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대한 걸 직접 받고 본인이 거기 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국정원 기조실장이나 원세훈 전 원장도 돈을 2억을 넘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 진술들을 보면 청와대로 2억이 넘어간 거는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 같고요. 다만 그 넘어가는 과정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시했거나 그걸 받았거나 이 부분은 아직 이제 완벽하게 수사가 안 된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조금 더 쉽게 증명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다스 문제는 참 복잡하고 이시영 씨까지 끼어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검찰의 포토라인을 쓴다고 하면 특활비 문제가 가장 먼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스 문제는 사실 이 특활비 문제와 연관돼서 지금 이름이 오르내고 있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그리고 김희중 전 이제 부속실장 이 두 분이 사실 만약에 입을 열게 되면 김희중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입을 열고 있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뭐 김백준 같은 경우는 한 40년, 그러니까 김희중 실장은 15년 이상을 MB 측근으로서 일을 했고 네. 그다음에 그 돈 자금의 흐름을 직접 관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스 문제도 이분들이 일정 부분 알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 증언을 하고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스 문제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 불가피하게 저희가 국정원 특활비 문제하고 다스 문제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제 혼재가 되는데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좀 분리를 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MB,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네 갈래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활비, 다스, 댓글 부대, 민간인 사찰. 자, 이제 복잡하시죠? 그 중에서 댓글 부대하고 민간인 사찰 부분은 오늘 빼겠습니다. 그거는 워낙 결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연관이 돼 있는 특활비 문제와 다스 문제만 오늘 좀 정리를 할 예정인데, 최 교수님 말씀대로 다스 하나만 놓고 가도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특활비는 뒤로 돌리고 다스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기로 이 변호사님, 네. 다스 수사는 두 군데서 진행되고 있어요.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팀이 그렇죠. 한 축이 있고 네. 서울 동부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동부지검부터 가겠습니다. 동부지검에서의 수사하고 있는 거의 핵심은 120억 비자금이죠. 그러니까 이제 120억 비자금이 2003년부터 2005년 동안에 다스에서의 그 차명 계좌를 통한 120억, 그러니까 이제 비자금으로 보인다라는 네. 거죠. 그것을 이제 2008년 그 특검 정호영 그 당시 특검이 조사를 했는데 이상한 돈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도 덮었느냐 안 했냐. 네. 그 문제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예. 2008년도에 정호영 특검은 비자금 수사하려고 한 특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스가 실제 다스가 누구 거냐는 거였잖아요. 예,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정호영 당시 특검이 지금 최근에 기자회견도 했지만 이것은 뭐 그 당시 특검의 그 취재하고도 맞지 않았고 목적과 맞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수사 기록을 다 넘겼다 당시 네. 검찰에.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이지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라는 거고요. 뭐 근데 그 정호영 전 특검의 경우에는 이것이 알면서도 그러니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겠어요. 특가법이요. 참 특가법에 해당되는 조세 포탈이 있는 걸 알면서도 덮고
덮었느냐. 그러면 이것이 이제 특수직무유기라고 그래서 네. 이 고발당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근데 이게 2008년 2월 21일 날 정호영 당시 특검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기사를 하면 2018년 2월 21일 날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호영 특검의 이 특수직무유기 범죄 혐의 때문에 다스의 이제 그 비자금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온 거죠. 근데 뭐 이것은 이제 그러면 이것이 그럼 실소유주가 누구냐가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실소유주가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럼 비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했느냐 뭐 이런 문제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실정법 문제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는가 좀 궁금해서. 비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주가 몰래 만들어서 내 주머니 돈에 놓고선 쓰는 게 비자금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실소유자 여부를 떠나서 그 문제의 120억 원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로 빼돌려졌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정호영 특검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네. 이게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논란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도곡동 땅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었을 무렵에 도곡동에 땅을 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차액이 발생했어요. 근데 자기 명의로 산 건 아니에요, 물론. 네. 근데 형 이상은 회장의 명의로 그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매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했는데 그게 이른바 다스를 설립할 때 설립자금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초기에 이제 다스의 실소유주의 논란의 출발이었어요. 네, 참고로 그 당시 매각 대금은 264억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떼고 난 다음에 한 200억 정도를 맞습니다. 받았다고 양도세 하는 내고 게 난 뒤에 땅 판동 260억이 이제 다스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 거죠, 검찰은 네네. 지금. 그러니까 그 논란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호영 특검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들여다봤더니 네. 거기서 한 120억 정도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확인을 거예요. 한 거죠, 우연히. 그러면은 물론 도곡동 땅하고 관련 없는 돈이라 할지라도 그 경리 여직원이 빼돌린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럼 그만한 금액이 당시에 다스는 그렇게 생각보다 요즘에 다스는 뭐 몇 조짜리도 회사다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큰 금액이 돈이 빠져나갔으면 아무리 그게 원래 특검의 본래의 목적, 수사의 목적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정도 나왔으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정식으로 수사 끝나고 그 특검 활동 끝나고 난 다음에 검찰에 이첩하는 걸 했었어야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우리는 실소유주만 들여다보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자료만 넘겨주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네. 이런 겁니다. 120억이라고 지금 그러는데 사실은 120억보다 좀 적은 금액이에요. 이제 이상한 장부가 나와서 그걸 이제 특검이 들여다봤는데 여직원 하나가 매달 몇억 원씩 그 수입 원장을 조작을 해서 몇 억씩 빼서 그 액수가 100억이 넘었는데 그 돈을 빼돌려서 장기 투자 상품에 집어서 이자까지 불려서 그게 120억이 됐고 그게 발견되니까 회사에다 그대로 반납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여직원은 이제 혼자 했다라는 거 하니까 다들 의혹을 갖고 있는 건데 특검은 그거를 알고도 그냥 안에다가 집어서 10만 페이지 속에 넣어서 그냥 검찰로 넘겼어요. 근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직원이 개인 일탈로 돈 120억 그러니까 불린 것까지 120억을 가져왔다고 하면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재테크까지 해서 불려서 지금 반납까지 했단 반납을 말이죠. 회사에 반납을 말이 안 예. 되잖아요. 이건 개인 일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하거나 횡령하면 본인이 가져다가 뭘 사든지 아니면 뭐 누굴 주든지 뭐 사용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이 돈을 불려서 다시 회사로 돌려줬다. 그게 비자금이 아니라고 얘기해버리면 그건 상식하고 맞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수사를 지금 동부지검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정호영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또 이거를 누가 봐도 이거는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이 높은 돈인데 이 돈을 그냥 여직원의 개인 일탈로 보고 그냥 그 여직원만 처벌하면서 끝나버렸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BBK 그 주가 조작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중앙지검 거니까 지금 또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자, 이 변호사님, 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 의혹의 과정에서 키맨이 하나 있잖아요. 다스의 전 사장, 김성우 전 사장. 이 30년 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을 하면서 이 사업과 계속 연관된 일을 했던 분인데 정호영 특검, 그 앞뒤로 한 검찰 조사 두세 번 전부 다 부인했단 말이에요. 이거 MB하고는 상관없는 회사고 격리 여직원 개인 일탈이고 피해가 다 변제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거 이렇게 진술을 했던 분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갑자기 진술을 바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 게 거짓이었고 지금부터 내가 사실대로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기도 지금 나옵니다만 회사 설립 단계부터나 계속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말했다. 이 대북이공이라는 게 닷새 이제 전신이거든요. 1987년이에요. 예. 근데 저것이 이제 뭐 그 대북이공을 왜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설명을 했었죠. 그때 고 정조영 회장의 한국차 국산 그 부품도 다 국산화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뭐 임원들이 이제 그 회사를 만들 수 있게 했고 그래서 그 형한테 그 맡겼다 형이 이제 했다라는 취지인데 지금 이제 이 동부지검 건은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사건을 수사하는 거라서 2008년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정호영 특검이 이 120억 상당의 그 이상한 돈이 직원의 횡령인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의 비자금인지에 대해서 비자금이라고 보일 만한 증거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정호영 전 특검은 특수직무유기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렇게 볼 증거는 없고 그냥 본인이 여직원이 나 이거 내가 횡령했다고 자꾸 본인이 계속 그렇게 우긴다라고 하면 다른 증거가 없고 그럼 정호영 특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특검이 입장 발표한 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2008년 2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뭐 진술 바뀐 거는 그 의미가 없고요. 정호영 전 특검의 경우. 좋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120억 그 비자금을 의심스러운 걸 알면서도 사실상 보거나 말거나 처박아서 보냈으면은 특수직무유기인 거고 그 당시 검찰이 그걸 받아들고도 쭉 보다가 이거는 왜 수사 의뢰를 안 했지라고 의심을 하면서도 덮었으면 이게 검찰의 직무유기라는 건데 국민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사자인 정호영은 당시 특검이고 그 서류 받아든 사람은 지금 현 문무일 검찰총장 맞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 특수부에서 그때 그 같이 수사를 했었다고. 그러니까 이 정호영 특검이 발족하게 된 이유가 그 전에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미진하다라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특검을 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검찰의 특수부에 이제 지금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정호영 전 특검이 이제 최근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나는 임채진 총장한테도 보고를 했다는 거죠 계속. 근데 이게 비자금이다라고 보고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아니다. 이상한 돈이 이런 계좌가 나왔다라는 거는 보고를 한 걸로 보여요. 그 당시 보고를 안 했다? 그거는 조금 이례적이지 않나 싶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모든 내용들이 2008년 상황이죠? 그렇죠. 2008년이에요. 2008년이면 이명박 대통령 첫 해죠. 네. 집권 첫 해죠. 예. 그리고 또는 참 어렵긴 했겠네요. 특검이 그때 만들어질 때 당선자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기가 힘든 거죠, 사실. 그러니까 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에 또 제3의 장소에서 호텔 같은 데서 만나서 조사하고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둘 다 문제가 있다고 해요. 검찰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자금이 발견됐고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행위를 여직원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여직원의 말만 믿고 그냥 덮었다. 이거는요. 검찰이 직무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해 못하시는 건 최 교수님만 이해 못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니 2008년도 상황 대통령 당선자 신분 현직 대통령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렇게 이해가 되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국민들은 다 이해하는데 우리만 이해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나 특검이 이렇게 아무리 진술을 여직원이 그렇게 했더라도 여직원이 거짓말로 얘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왜 끝까지 추궁해서 들여다보지 않고 그 직원의 말을 들어서 그냥 덮어버렸는지. 아니 검찰에 나오거나 특검에 나와서 진술하는 사람 중에 100% 진실을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김성우 전 사장이나 아니면 지금 권모 전 전무 같은 경우도 다스에 그 사람들도 지금 진술을 바꾸고 있잖아요. 자수서에 보면. 예전에는 본인이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와 전혀 관계없다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또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 상황에 따라 진술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나 하면 진실성이 의심이 될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이 상태까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수사를 못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스 논란에 있어서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숱한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결정적인 증거를 어떻게 검찰이 잡아낼 것이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잖아요. 87년도에 대부기공이 설립됐는데 김성호 전 이제 사장이 현대건설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뭐 이른바 모셨고 그리고 이제 자금 담당 부장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돈 문제에 있어서 속속들이 잘하는 사람이 대부기공을 설립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당시의 돈의 흐름을 명확하게 증거로 우리가 그 검찰이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인가? 법적으로 증명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대부건설 1987년도에 생긴 대부건설부터 현재 다스까지 30년 걸렸는데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명박이라는 이름은 어떠한 서류에도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법적으로 다 증거를 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예, 그러니까 정호영 2008년 다시 정호영 특검 그 팀으로 본다면은 이 여직원이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거다고 한마디로 이제 단독 범행을 덮어쓰고 내가 네. 덮어쓴다. 그러니까 이게 비자금이라고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여직원이 혼자 덮어쓰는 상황에 이 계속 우기면은 검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소를 하거나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라는 거는 엄격한 증거이기 때문에 정황으로 봐서는 이상한데 근데 다른 증거는 없고 이 여직원은 계속 내 횡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 정호영 특검팀에서 그 내부 게시망에 올린 글에서도 그런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횡령이라고 주장을 했던 그 여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당시에? 그 회사를 지금도 다니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처벌받지 여직원의 않았다는 처벌은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120억을 제가 120억 원을 회사 돈을 횡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불려서 재테크까지 해서 불려서 반납했으니까 공적을 인정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뭐 원상 회복이 됐고 다스가 그 당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탄원서를 지금 그 당시 특검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직원 120억 횡령하고도 아무런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 여직원이 횡령을 120억이나 횡령을 했는데. 이상하지 않다니까 자꾸 이상하다고 그러시네. 국민들은 다 국민들은 알고 계시다니까요. 있죠. 그래서 그것도 다스 그런 예. 행위도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국민들은 이해하실 걸로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핵심은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대로 우리 최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이게 다 국민들이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알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이걸 증거로 딱 해서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내놓는 거는 이것도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인 거죠. 조금 합리적 의심을 하자면 정호영 특검이 청소를 해줬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예, 당시에 정호영 특검이 일단 그 관련돼 있는 당시에 뭐 증거든 자료든 다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노력을 한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야 이렇게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럼 당시에 없는 자료까지 다 뒤졌을 텐데 뒤지는 과정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어떤 게 문제가 안 되는지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실소유주가 이전 대통령이라면 그러면은 다스 입장에서는 뭘 자료를 남겨놔야 될지 뭘 없애야 될지 다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어디까지나 이제 합리적 의심인 것이고 정호영 특검은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했고 실소유주 여부를 가리는 수사였지 120억 횡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키맨이라고 하는 김성우 전 대표가 설립 단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보고가 있었다라고 얘기한 데 대해서 MB 측은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를 현대건설이 지었다고 그래서 지금 현대 거냐. 다스는 다스 거다. 자, 관여했다, 지시했다, 도와줬다 하고 실소유자 여부하고는 별개라는 그런 뜻인 거죠, 지금? MB 측 이제 논조는? 네. 뭐 법적으로도 합리적인 말인 거고요. 그러니까 관여한 거는 지금 일부 시인하고 가자라는 전략 변경인가요? 이게 지금 현대하고 관련된 현대차에서 이제 납품업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에 그 이명박 당시 이제 그 임원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니까 계속 도움을 받아가면서 회사가 성장을 했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의 그러니까 나는 전혀 모르는 회사이다는 아닌 거죠. 다만 소유주는 내가 아니다. 이거는 형께 맞고 이런 얘기인 건데, 앞으로 이제 지금 이 특수부에서 중앙지검에서의 수사를 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BBK로 넘어가기 전에,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SM.
이거 시청자 여러분 또 이게 또 SM이라는 회사가 좀 튀어나왔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다스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지금 들어가서 지금 부사장까지 승진했죠. 이시형 씨가 있는데, 이시형 씨가 그 옆에 SM이라고 하는 회사를 또 만들었어요. 이게 제2의 다스라고 불리는데, 이 내용 누가 잘 아십니까? 김성환 평론. 네,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201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원래 이제 다스 직원이었잖아요. 네, 지분은 없어요. 네, 거기서 이제 고속 승진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 사이에 별도의 부품 납품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게 자동차 시트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 거예요. 좀 이제 표에도 나오지만 왜 예외 없어요. 과장으로 입사해서 뭐 하여튼 전무까지 가는데 딱 5년 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SM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회사를 만든 다음에 다스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본격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해요. 회사가 이른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감 몰아주기 한 것 같은 흔적을 그런 의심을 받을 만큼의 회사가 커가는 거예요. 다른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을 다 제끼고 SM이 이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지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동영 씨의 자리를 오히려 이동영 씨는 회사 바깥으로 밀려나가듯이 점점점 지위가 떨어지고 이시영 씨는 자금 담당 부사장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드러난 바처럼 중국에 있는 해외 법인, 이것도 조 단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해외 법인 4개의 대표로 올라갑니다. 도대체 이게 실소유주가 아니고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아들이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SM이 이시영 씨가 75%의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시영 씨가 그 당시에 또 무슨 직책을 갖고 있는 다스의 자금관리 담당 부사장 얘기했는데 자금관리인 역할을 했어요. 지난 11일 날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비밀 창고 하나를 발견하고 그 창고에 들어가 서류들을 빼왔는데 서류들에 보면 검찰 발표에 따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다스가 설비나 인력을 SM에 지원하도록 하는 비밀 계약이 맺혀진 게 있고요. 다스의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였냐면 이시영 씨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75%의 주식을 갖고 있는 SM이라는 회사를 다스가 인력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설비도 지원하고 자금도 지원하고 이럴 수 있도록 이시영 씨가 직접 사인해서 결재를 낸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중간 회사를 하나 만들고 그걸 이제 물론 이 업체는 다른 협력업체들을 일부 흡수 통합했고요. 또 일부 협력업체들이 하던 일들을 다 몰아내고 다스가 납품을 받는, 그러니까 시트의 부품을 납품받는 곳을 하나로 만드는 게 SM이라는 회사고, 거기 이시영 씨가 75% 주식을 갖고 있는데, 본인은 또 다스의 자금 관리인 역할을 하면서, 이 SM이라는 본인이 최대주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뿐만 아니라 부품도 제공하고, 인력도 제공하고, 자금도 제공했다는 그런 지금 증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쉽게 복잡하지 않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 부사장이 있어요. 근데 부사장이 바깥에다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회사에서 다 납품받는 거예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이게 용납이 되나요? 이거는 오너가 인정해주지 않거나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이런 식의 그 거래라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이상원 회장이 묵인을 해줬다고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아들이 뻔히 거기에 있고 최대 주주가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은 회사에서 지위가 밀려나고 조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건 실소유주의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돈만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검찰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다스는 껍데기고 알토라는 지금 SM일 거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다스 매출액이 2조 원 좀 넘는 상황인데, 근데 1조 원 넘게 중국 법인에서 만들고, 맞습니다. 예. 그걸 그 이시영 씨가 다 대표를 맡고 있고, 그리고 다스에서 만드는 시트 회사, 시트 자재, 레일 회사부터 시작해서 SM까지 이시영 씨가 전부 지금 소유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스는 그냥 이시영 씨가 부품 납품해주면은 그냥 조립만 해서 파는 회사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2007년으로 저희는 올막하겠습니다. 다스와 절대로 뗄 수 없는 BBK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내용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대한민국 대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를 물리치고 대권을 잡는 그 전후한 상황에서 BBK와 김경준이 이제 등장을 좀 하는 겁니다. 요 수사는 지금
이 변호사님, 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돼 있습니까? 이제 그 혐의가 있는 것이 그 중간, 거기서부터 할게요. 2007년에 그때가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의 대통령 경선이 있었죠. 네. 그때 박근혜 당시 이제 그 경선 후보하고 이명박 후보하고 엄청나게 세게 붙으면서 이 BBK 문제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김경준이 그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합니다. 그게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월까지예요. 여기서 수백억의 그 주가 조작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돼, 챙겼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간 사건이 있는데. 390억을 들고 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 이 김경준과 관련됐던 게 BBK인데, 이 BBK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김경준하고 같이 만든 회사다라가 된 거죠. 근데 이 BBK의 신설 회사인데, 여기에 실적도 없는 회사에 다스가 140억을 투자를 해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다른 기업도 또 대기업들도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주가 조작, 김경준 씨가 한 주가 조작에, BBK로 얽혀 있는 당시 MB도 같이 관여된 거 아니냐, 주가 조작에. 그걸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가면서, 그럼 다스가 누구 거냐가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돼서, 그렇죠. 예. 중간에 이제 뭐 그랬던 일이 있는데, 주가 조작에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가 조작을 통해가지고 피해본 회사들이, 채권자 회사들이죠. 미국에다가 소송을 내는 거예요. 300몇 억을 들고 튀었으니까. 그래서 김경준 이제 그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서 그 돈이 그 스위스 계좌에 있었어요. 김경준 씨가 스위스 계좌에다 빼돌린 거예요. 그걸 동결을 해놨는데 다 이겼죠. 이제 이 채권자들이. 거기에 BBK도 같이 다스도 투자회사로서 그 채권자 회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동결됐던 재산이, 어느 날 풀어져서 다스가 그 140억을 혼자 받아온 거예요. 환수를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2차 그 의혹 제기가 나오는데, 이때 그 스위스 계좌 동결이 풀리고 다스가 회수해 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마디로 대통령 자리를 이용해서 회수시킨 게 아니냐라가 이제 이 두 가지 의혹을 가지고 지금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BBK 나오고요. 김경준 나오고 MB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검찰 수사 결과는 둘이서 같이 주가 조작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나왔어요. 오히려 MB인지 모르겠지만 다스도 피해자로 된 겁니다. 그 당시는. 자,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수사는 다스가 140억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미 그 시점은 대통령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 140억을 다스가 돌려받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 국가 권력이 남용됐다. 지금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게 지금 이 수사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는 지금도 겁니까?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냐면 사실 그 당시에 김재수 LA 총영사 있잖아요. 이분이 변호사였고 당시 다스의 소송 대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 영주권자였는데 이분이 LA 총영사 된 것도 사실은 그때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것과 연관해 다스에 연관된 부분이 있지 않나는 주장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하나의 문건이 발견됐는데 그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 검토 요청 사안이라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이 문건을 청와대 행정관이 만든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LA 총영사가 청와대 행정관한테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의 주 내용이 뭐냐면 스위스 계좌에 아까 이수희 변호사 얘기했던 김경준이 스위스 계좌에 숨겨놨던 그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못 찾아가도록 동결시켜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그게 뭐 국정원이 됐든 무슨 기획재정부가 됐든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기관이 나서서 스위스에 있는 김경준의 돈을 못 빼가도록 동결시켜달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의 피해 금액을 변제받는 과정에 청와대라는 공권력이 개입을 했다. 개입을 했죠. 그것도 청와대 비서관 이걸 만들었으니까 청와대가 이런 일을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 문건들을 지금 검찰이 갖고서 분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SBS가 이걸 보도를 했어요. 뉴스에서 그 문건 자체를. 그리고 실제 문건을 작성했던 사람을 인터뷰도 했었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고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140을 김경준이 또 빼줍니다.
MB에게. 네. 그러니까 MB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어렵죠. 다스에 일단 140억을 다스에게. 변제를 합니다. 네. 근데 다른 사람 변제보다 그 변제를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요. 네. 그리고 김경준이 뭐라고 진술을 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가 압력을 넣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변제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일정 부분 딜이 있었던 것처럼 에리카 김하고 그 당시 김백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일정 부분 딜을 한 것처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건 물론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뭐 범죄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의혹이나 아니면 진술을 보면 미국에서 이미 김백준과 에리카 김이 협상을 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김경준은 이미 우리나라에 구속이 돼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네. 그 상황에 돈을 돌려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일정 부분 처벌을 좀 적게 하거나 풀려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일정 부분 얘기가 있었다는 것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국민들의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본인이 뭐 소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돼 있는 다스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의혹을 품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상황을 이제 좀 정리가 좀 됐었을 것 같은데 김경준 입장에서 이 상황을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한 수백 명의 투자자들을 돈을 받아서 390억을 챙겨서 미국으로 김경준이 튀었습니다. 뭐 어찌됐든 처음부터 사기극이었기 때문에 돌려줄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자 논란이 있는 다스가 덜커덕 대통령이 돼버렸네. 이거는 띄어먹으면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140억만큼은 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피해자 돈은 알 거 없고 그건 내가 몸으로 가서 때울게. 들어와서 감옥에서 10년 만기 살고 출소했죠. 네. 지금 이제 이 상황에 있어서의 그 청와대 개입 여부는 지금 중앙지검에서 이건 이 부분은 지금 입증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김성환 평론가님? 글쎄요, 뭐 앞으로 어떻게 수사 결과가 나올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이거는 뭐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김경준이 있는 데다가 흔적만 남아 있으면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BBK라고 하는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한 건 맞아요. 그거는 부인하지 않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BBK라는 회사가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 회사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설립 취소를 당해요.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는 그때 발 뺐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경준이 주가 조작을 할 때 BBK 계좌를 다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했어요. 해외 계좌부터 시작해서. 과연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여기서 문제가 출발하는 거고 이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공동 투자를 했던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스라고 하는 회사가 14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하나의 쟁점이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쟁점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투자자들이 있고 특히 개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다른 피해자들은 다 외면하고 다스만 돈을 쏙 빼가지고 갈 수가 있느냐. 그건 현재 살아있는 대통령 권력으로 그 권력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에다가 다스에다가 김경준이 스위스 계좌에 있는 돈을 140억 원을 보낸 바로 다음날 에리카 김이 극비리에 수원공항으로 성남공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귀국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춘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건 애시당초부터 BBK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거기에 주가 조작을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지금 등장한 인물이 이제 김백준입니다. MB 집사.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게 또 다른 이제 조사 대상인 국정원 특활비 유용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른 거 다 빼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 김희중 부속실장의 진술이 바뀌면서 엉뚱하게 지금 김윤옥 여사한테 지금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이제 김희중 전 이제 제1부속실 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제1부속실은 그 대통령실의 이제 비서실하고 다르게 더 이제 일거수 동행하는 쪽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종로에서 국회의원 할 때부터 옆에서 있었고 거기에 네. 또 선거법 위반으로 미국으로 이제 MB가 잘 아시잖아요. 나갔을 때, 나가 있을 네. 때 혼자 사무실 지키고 있었던 근데 측근 중에 측근이죠. MB하고는 왜 이렇게 서운하게 틀어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 의원이 인간적인 배신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부인이 그 상해를 당했을 때 청와대 식구들도 많이 조문을 네. 갔었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단선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자살을 하셨는데 네. 이 사유가 생활고다.
근데 MB가 정말 안 도와줬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뭐 그 도와줬는지 아니면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알 수는 없고, 근데 그 생활고를 겪었던 거는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그때가 그 뇌물이었기 때문에 또 뭐 추징되고 이런 게 있었지. 1억 8천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이 그냥 그 성격에 대해, 성품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다 이구동성으로 참 순하고 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뭐 뇌물 받은 사람이 뭐가 착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빈틈을 노렸던 거죠. 임석근 회장이 굉장히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요. 뭐 여하튼 근데 김희중 그 지금 전 실장의 경우에는 아이 엄마가 지금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들만 둘로 알고 있는데, 그 아직 어려요. 10대 학생들인데, 본인이 구속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당장 그 문제가 되고 해서 어떤 그런 상황에서의 그 지금 진술이 아닌가 보고요. 네. 특활비 받아서 1억 받아서 달러로 환전해서 김일홍 여사 측에 전달을 했고 그걸로 명품 구입했다. 이 내용 검찰은 지금 그런 진술 내용 부인하고 있는데 예, 부인입니까? 확인 안 해주는 겁니까? 아니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 워딩으로만 보면 부인한 것 같고요. 딱 듣는 순간 상당수의 국민들이 저 명품 1억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때 논두렁시계하고를 딱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미러처럼 보고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서 발표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분노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런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최근에 뭐 적폐청산 때문에 국정원에서 밝힌 바처럼 그 국정원 직원들이 찾아가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한테 그렇게 모욕감을 주도록 하는 걸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 인정을 한 바고, 그게 결국은 대통령까지 지낸 분한테 모욕감을 주게 만들어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갔던 거고, 그게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어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대통령이 분노한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당 의원 입에서 그게 나오면은, 그거는 저는 부적절할 수 있다. 만약에 사실이란 몰라도. 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좀 그랬잖아요. 예. 김희중이 검찰 가서 그렇게 진술했다. 예, 김일홍 여사 명품 샀다. 예. 자, 시점까지도 얘기했죠. 예. 2011년에 미국 방문했을 때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만약 모르겠어요. 박홍근 의원이 거짓인데 진실이 아닌데 그 제보를 받지 않고 저런 얘기를 했다면 그건 좀 무책임하지만, 그러면 저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있어서 얘기하지 않겠나는 그런 의혹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김은옥 여사가 돈 1억을 달러로 전환된 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저 얘기도 나왔으니까 저것도 사실은 이제 그러면 뭐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희중 제1 부속실장이 1억을 달러로 바꿔서 제2 부속실장한테 전달해 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박홍근이 잘못된다면 지금 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명예훼손 고소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이제 고소하게 되면 조사가 들어가겠죠. 네. 그런 거라면 진실이 밝혀질 거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얘기 뭐 해도 좀 끝도 없는데 다음 주 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님, 이수희 변호사님, 김성환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셨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20년 질긴 악연이 결국 충돌했습니다. 보복이냐 청산이냐, 정답 없는 이 논쟁 속에 민심은 두 쪽으로 갈라섰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은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박정희를 용서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적들에게 대연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포용과 대통합의 큰 정체가 그립기는 한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청산이냐 보복이냐를 따지기 전에 일단 법을 어긴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게 오늘날 시대 정신인 듯합니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기사를 하면 2018년 2월 21일 날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호영 특검의 이 특수직무유기 범죄 혐의 때문에 다스의 이제 그 비자금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온 거죠. 근데 뭐 이것은 이제 그러면 이것이 그럼 실소유주가 누구냐가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실소유주가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럼 비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했느냐 뭐 이런 문제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실정법 문제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는가 좀 궁금해서
비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주가 몰래 만들어서 내 주머니 돈에 넣고선 쓰는 게 비자금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실소유자 여부를 떠나서 그 문제의 120억 원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로 빼돌려졌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정호영 특검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네. 이게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논란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도곡동 땅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었을 무렵에 도곡동에 땅을 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차액이 발생했어요. 근데 자기 명의로 산 건 아니에요, 물론. 네. 근데 형 이상은 회장의 명의로 그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매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했는데 그게 이른바 다스를 설립할 때 설립자금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초기에 이제 다스의 실소유주의 논란의 출발이었어요. 네, 참고로 그 당시 매각 대금은 264억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떼고 난 다음에 한 200억 정도를 맞습니다. 받았다고 양도세 하는 내고 게 난 뒤에 땅 판동 260억이 이제 다스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 거죠, 검찰은 네네. 지금. 그러니까 그 논란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호영 특검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들여다봤더니 네. 거기서 한 120억 정도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확인을 거예요. 한 거죠, 우연히. 그러면은 물론 도곡동 땅하고 관련 없는 돈이라 할지라도 그 경리 여직원이 빼돌린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럼 그만한 금액이 당시에 다스는 그렇게 생각보다 요즘에 다스는 뭐 몇 조짜리도 회사다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큰 금액이 돈이 빠져나갔으면 아무리 그게 원래 특검의 본래의 목적, 수사의 목적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정도 나왔으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정식으로 수사 끝나고 그 특검 활동 끝나고 난 다음에 검찰에 이첩하는 걸 했었어야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우리는 실소유주만 들여다보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자료만 넘겨주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네. 이런 겁니다. 120억이라고 지금 그러는데 사실은 120억보다 좀 적은 금액이에요. 이제 이상한 장부가 나와서 그걸 이제 특검이 들여다봤는데 여직원 하나가 매달 몇억 원씩 그 수입 원장을 조작을 해서 몇 억씩 빼서 그 액수가 100억이 넘었는데 그 돈을 빼돌려서 장기 투자 상품에 집어서 이자까지 불려서 그게 120억이 됐고 그게 발견되니까 회사에다 그대로 반납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여직원은 이제 혼자 했다라는 거 하니까 다들 의혹을 갖고 있는 건데 특검은 그거를 알고도 그냥 안에다가 집어서 10만 페이지 속에 넣어서 그냥 검찰로 넘겼어요. 근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직원이 개인 일탈로 돈 120억, 그러니까 불린 것까지 120억을 가져왔다고 하면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재테크까지 해서 불려서 지금 반납까지 했단 반납을 말이죠. 회사에 반납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개인 일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하거나 횡령하면 본인이 가져다가 뭘 사든지 아니면 뭐 누굴 주든지 뭐 사용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이 돈을 불려서 다시 회사로 돌려줬다. 그게 비자금이 아니라고 얘기해버리면 그건 상식하고 맞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수사를 지금 동부지검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정호영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또 이거를 누가 봐도 이거는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이 높은 돈인데 이 돈을 그냥 여직원의 개인 일탈로 보고 그냥 그 여직원만 처벌하면서 끝나버렸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BBK 그 주가 조작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중앙지검 거니까 지금 또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자, 이 변호사님, 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 의혹의 과정에서 키맨이 하나 있잖아요. 다스의 전 사장, 김성우 전 사장. 이 30년 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을 하면서 이 사업과 계속 연관된 일을 했던 분인데 정호영 특검, 그 앞뒤로 한 검찰 조사 두세 번 전부 다 부인했단 말이에요. 이거 MB하고는 상관없는 회사고 격리 여직원 개인 일탈이고 피해가 다 변제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거 이렇게 진술을 했던 분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갑자기 진술을 바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 게 거짓이었고 지금부터 내가 사실대로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기도 지금 나옵니다만 회사 설립 단계부터나 계속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말했다. 이 대부기공이라는 게 다스의 이제 전신이거든요. 1987년이에요. 예. 근데 저것이 이제 그 대부기공을 왜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명을 했었죠. 그때 증언을 하고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스 문제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 불가피하게 저희가 국정원 특활비 문제하고 다스 문제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제 혼재가 되는데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좀 분리를 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MB,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네 갈래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활비, 다스, 댓글 부대, 민간인 사찰. 자, 이제 복잡하시죠?
그 중에서 댓글 부대하고 민간인 사찰 부분은 오늘 빼겠습니다. 그거는 워낙 결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연관이 돼 있는 특활비 문제와 다스 문제만 오늘 좀 정리를 할 예정인데 최 교수님 말씀대로 다스 하나만 놓고 가도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특활비는 뒤로 돌리고 다스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기로 이 변호사님, 네. 다스 수사는 두 군데서 진행되고 있어요.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팀이 그렇죠. 한 축이 있고 네. 서울 동부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동부지검부터 가겠습니다. 동부지검에서의 수사하고 있는 거의 핵심은 120억 비자금이죠. 그러니까 이제 120억 비자금이 2003년부터 2005년 동안에 다스에서의 그 차명 계좌를 통한 120억, 그러니까 이제 비자금으로 보인다라는 네. 거죠. 그것을 이제 2008년 그 특검 정호영 그 당시 특검이 조사를 했는데 이상한 돈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도 덮었느냐 안 했냐. 네. 그 문제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정호영 특검은 비자금 수사하려고 한 특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스가 실제 다스가 누구 거냐는 거였잖아요. 예,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정호영 당시 특검이 지금 최근에 기자회견도 했지만 이것은 뭐 그 당시 특검의 그 취재하고도 맞지 않았고 목적과 맞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수사 기록을 다 넘겼다 당시 네. 검찰에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이지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정호영 전 특검의 경우에는 이것이 알면서도 그러니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겠어요. 특가법이요. 참 특가법에 해당되는 조세 포탈이 있는 걸 알면서도 덮었느냐. 그러면 이것이 이제 특수직무유기라고 그래서 네. 이 고발당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근데 이게 2008년 2월 21일 날 정호영 당시 특검이 잘못 때문에 지금 검찰 조사를 받는 기업들은 이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디까지 처벌이 돼야 되는지를 가지고 지금 국민적 논란까지 가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지금 가장 큰 화제의 중심, 지금 이 논란의 중심은 다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에 지금 휩싸여져 있는데 이 다스 수사가 지금 정점으로 치닫고 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라는 거죠. 최 교수님, 예. 이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알려진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밝혀진 게 있나요? 명백하게 밝혀진 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겠어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특활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특활비를 넘어서서 다스 문제까지 함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다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실체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이 특활비 문제는 명확한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죠. 전 제1부속실장의 증언이라든지 진술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또 유익 전 비서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대한 걸 직접 받고 본인이 거기 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국정원 기조실장이나 원세훈 전 원장도 돈을 2억을 넘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 진술들을 보면 청와대로 2억이 넘어간 거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 같고요. 다만 그 넘어가는 과정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시했거나 그걸 받았거나 이 부분은 아직 이제 완벽하게 수사가 안 된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조금 더 쉽게 증명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다스 문제는 참 복잡하고 이시영 씨까지 끼어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검찰의 포토라인을 쓴다고 하면 특활비 문제가 가장 먼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스 문제는 사실 이 특활비 문제와 연관돼서 지금 이름이 오르내고 있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그리고 김희중 전 이제 부속실장 이 두 분이 사실 만약에 입을 열게 되면 그러니까 김희중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입을 열고 있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김백준 같은 경우는 한 40년, 그러니까 김희중 실장은 15년 이상을 MB 측근으로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돈 자금의 흐름을 직접 관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스 문제도 이분들이 일정 부분 알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 조영 회장의 한국차 국산 부품도 다 국산화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임원들이 이제 그 회사를 만들 수 있게 했고 그래서 형한테 맡겼다 형이 이제 했다라는 취지인데 지금 이제 이 동부지검 건은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사건을 수사하는 거라서 2008년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정호영 특검이 이 120억 상당의 그 이상한 돈이 직원의 횡령인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의 비자금인지에 대해서 비자금이라고 보일 만한 증거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정호영 전 특검은 특수직무유기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렇게 볼 증거는 없고 그냥 본인이 여직원이 나 이거 내가 횡령했다고 자꾸 본인이 계속 그렇게 우긴다라고 하면 다른 증거가 없고 그럼 정호영 특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특검이 입장 발표한 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2008년 2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뭐 진술 바뀐 거는 그 의미가 없고요. 정호영 전 특검의 경우. 좋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120억 그 비자금을 의심스러운 걸 알면서도 사실상 보거나 말거나 처박아서 보냈으면은 특수직무유기인 거고 그 당시 검찰이 그걸 받아들고도 쭉 보다가 이거는 왜 수사 의뢰를 안 했지라고 의심을 하면서도 덮었으면 이게 검찰의 직무유기라는 건데 국민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사자인 정호영은 당시 특검이고 그 서류 받아든 사람은 지금 현 문무일 검찰총장 맞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 특수부에서 네네. 그 같이 수사를 했었다고. 그러니까 이 정호영 특검이 발족하게 된 이유가 그 전에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미진하다라고 해가지고 네네. 국회에서 특검을 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그 검찰의 특수부에 이제 지금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정호영 그 전 특검이 이제 최근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나는 임채진 총장한테도 보고를 네네. 했다는 거죠 계속. 근데 이게 비자금이다라고 보고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아니다. 예 이상한 돈이 이런 계좌가 나왔다라는 거는 보고를 한 걸로 보여요. 그 당시 보고를 안 했다? 그거는 조금 이례적이지 않나 싶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모든 내용들이 2008년